여러분 앞에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정문식이고요. 작년, 재작년 동안에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할린 방금 전에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25년 전에 사할린에 가서 들었던 얘기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 1998년도에 제가 그 사할린에 가서 우리 조선인들이 일했던 탄광촌이나 유즈노 사할린스크, 콜사코프 이런 데를 전부 돌아다녔고, 오늘 이해식 선생님 오셨는데 당시에 새고래신문에 가서 새고래신문사에 있는 옛날 그 신문들을 다 이렇게 뒤져보면서 사할린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너무 다른 일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 초구는 초구는 다 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사할린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사할린에 이제 계신 동포들 얘기만 나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빚을 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할린에 다녀온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하는 데가 고령에 있는 대창 양로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창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전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결과는 지금 국사변찬위원회에 뭐랄까요, 녹취록도 다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내가 이제 정년도 왔으니까 시간이 나서 이제 가능하면 내년 내후년 마무리를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8월 20일 날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8월 15일 날 광복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 한반도 전체를 보면 날짜가 전부 달라요. 여기 북한에 가면 청진이나 나남이나 이쪽은 8월 9일, 8월 10일 날 대규모로 그 소련군이 폭격을 하고 나남 19사람들 전부 그냥 박살을 내면서 들어왔고, 또 만주 지역도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8월 17일 날 동문이나 용정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한 날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8월 15일 날 기념을 하지만 지역마다 8월 9일, 10일부터 해서 8월 20일, 25일까지 전부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할린은 원래 이름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한테는 가라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할린으로 먼저 다가온 게 아니고 가라후토로 다가왔다가 이제 소련군이 남은 사할린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사할린으로 바꾸죠. 멀리 올라가면 1905년도 여일 전쟁에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일본군의 승리 대가로 남은 사할린을 러시아 땅으로 만들었고, 그러다가 일본 땅으로 만들었고,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조선인 인력을 사할린에 있는 그 광산 개발을 위해서 공당 끌고 갔고, 거기에 끌려간 분들은 주로 이제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고려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원래 출발은 함경도 분들이고, 이 사할린에 있는 분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신문 레닌기치 신문의 언어는 원래는 함경도 말이었다가 1956년도에 북한 유학생들이 중앙아시아로 유학 갔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도리새 고려신문사 레닌기치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식 말이 됐다가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지원이 되면서, 특히 한국일보가 그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원이 되면서 그 말이 이
한국말로 남한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새 고려신문도 비슷하게 그런 역사. 제가 그 새 고려신문사에 갔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300불을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내가 너무 좀 잘못했다, 한 2,000불 좀 드려야 하는데 300불밖에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네요. 그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우리 저 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우리 저 눈빛 출판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그 전시를 하고, 또 우리 최 선생님 그동안 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킨은 그 옛날 김종철 선생이 제가 김주원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을 할 때 김종철 선생이 그 부소장을 하면서 킨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만 킨 활동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련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할진을 해방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무덤이나 기념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47년, 48년도 건무렵에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그 사할린에 있는 우리 한인들, 고려 조선인들을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예, 송희연 선생이 가서 가르쳤던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할린에 있는 양반들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큰 덩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제가 저 개인적으로 밀린 숙제를 곧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할린 동포들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한국에서의 활동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KBS 한민족 방송이라고 있죠. 사회교육 방송이 사실은 일본에서 귀환운동을 했던 박노하 이발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박정희를 만났을 때 그 요청에 의해서 72년도에 개설이 됐었죠. 주로 이제 중국과 이 소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 읽는 이런 방송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한국 이민사박물관에서 사할린 동포 전시를 했었습니다. 마침 지금 관장님이 와 계셔서 좀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금 전시를 29일날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보고 홍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쓰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그만 김상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거는 그냥 전시 때 너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이해식 기자님이 이제 사진을 주셔서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었고, 처음에 사할린을 가려고 국내에 있는 사할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단체와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들 앞서고는 안 만나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킨하고 최상국 김지연 이름을 팔아서 이제 단체랑 이제 협업을 해서 2015년에 이제 동교일당 망향가라고 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상 많은 나라를 다니고 거기에 계신 동포들을 뵙고 주로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할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사할린은 다른 지역의 1세, 2세 구분하는 방법이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2세라고 하는데, 사할린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1세고 45년 8월 15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2세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지역이랑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진선 누나한테 이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이스크도 가고, 코로나이스크에서 진짜 너무 좋은 자리를 봐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얼굴 보다가 자리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어느 날 너무 고마워서 사할린에 계신 단체 장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누나 그랬는데 노인회장님한테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뵈면 아버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더니 여성회장님이 막 울고하는 거예요. 쟤랑 나랑 부모님도 동창인데 누구는 누나고 누구는 아버지냐. 그래서 사할리는 다 누나, 형님으로 통일이 됐죠. 우리 박물관이 주목하고 있는 사할린 이주산은 이산입니다. 반복되는 이산. 39년에 모국에 계신 가족들이랑 이산하고 사할린으로 가셨고, 44년에는 이중징용, 또 재징용이라고 해서 3천여 명이 QC로 이제 다시 징용이 되는 이산을 겪게 됩니다. 또 90년대에는 다시 영주귀국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할린에 있는 자녀들과 또 이산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CIS의 동포들도 이산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사할린 동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산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 박물관은 주목을 하고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 귀국을 하신 걸 일부 다른 지역의 동포들은 사할린 동포들의 특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945년에 가해자였던 일본인들이, 또 1957년에 가해자였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사할린 가족마저 다 사할린에서 인양하는 것을 보았던 우리 사할린 동포들에게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할린 동포들이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런 전시를 하는 게 단순히 사진을 보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스며 있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모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사진이 하고 있는지를 느끼신 다음에 이분들의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동포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진도 7.9의 지진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993년 9월 1일 11시 57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의 공포를 들었던 일본인들이 또 이 지진의 책임을 조선인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 6,661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한 없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제 기념을 해서 이제 제일 동포들이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일떠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자신들은 피해를 받았고 모국의 방관을 받았지만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세요. 올림픽 때 경기장 4개를 지어주고 올림픽 회관을 주어줬습니다. 일본에 대사관하고 영사관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를 제일동포가 지어서 기증을 했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모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천에 가시면 월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우리 한국 이민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 제목은 역경을 딛고 우뚝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제일동포라고 하는 전시를 합니다. 좀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15일에는 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시는 일본의 제일동포 다큐멘터리 감독 오춘봉 감독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차별을 계속 이제 경험하고 극복하는 제일동포의 모습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성종 감독님 두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도 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또 우리 그 이민사박물관에 오시면 그런 영화도 보고 감독님들과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월미도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낙조는 노을은 대한민국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쁩니다. 오늘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께 사실 마이크를 많이 못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자님이 기록해 오신 이 사진들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자님의 기록이고 그 사진이 그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 멀리 지금 호주에서 어제 도착한 그 동포분도 계시고 그 일본인 연구자분도 계시고 그 사할린 그 한국교육원 원장을 지내셨던 이병현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사할린 국립대의 그 한국어 학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이메드라 선생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예술재단의 저희 선생님도 와주셨고요. 그 사할린 연구하고 계시는 임동식 선생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자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뭐 기자님께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소감이나 이런 걸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오늘의 그 잠깐의 대화는 마무리를 하고 마이크를 다시 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뭐 끝내는 예,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어머니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기분들이 많이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게 사적인 얘기를 좀 보태면 지금 이제 마무리 김희영 선생님 시끄러워요. 조금 집중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책도 있고 작품도 있습니다. 네, 어저께 기자님하고 저녁을 먹다가 제가 딱 챘는데 기자님 카메라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를 이제 고치겠다고 갖고 오셨는데 이 한국에 있는 뭐 사진가들이 막 너무 좋은 사양을 막 뽐내면서 막 이렇게 다 뭐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불균형은 뭔가라는 이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궁리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자님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프린트한 거 지금 좋은 작품들이니까 에디션 50인데 제가 오시자마자 사인을 개런티 사인을 해서 개런티 첫 번째는 기자님의 그 사인이 있는 소장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책도 많이 봐주시고 작품도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식 기자님 오셨는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겉돌고 이제 이해식 기자님 이제 말씀 듣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좀 치우고 이해식 기자님과는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식 기자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달린 거고요. 말씀하시면 많이 해주십시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하세요. 자, 이 자리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이해식 기자님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